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또 건강도 챙기기 위해서 산을 찾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리저리 무리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평소에 뼈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가을 산행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가을 산행, 우리 등산 자체가 우리 몸의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레저 활동인데, 이 심신에는 좋지만 관절, 특히 우리 내 체중을 부하받는 이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는 좀 부담이 많이 가는 레저 활동이 등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등산을 또 이 가을 산행이 좀 문제가 뭐냐, 따뜻한 여름이 지나고 기온이 좀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이 전부 다 좀 뻑뻑하게 굳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준비 운동 없이 산행을 또 하게 되면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등산보다 왜 하산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잘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삐끗하면서 발목을 삐는 경우들도 아주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이고요. 등산을 할 때 산도 오르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도 평지를 걸을 때보다 올라갈 때 힘이 더 들죠. 근데 간과할 수 있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오히려 이 관절에, 내 체중을 지탱하는 무릎이라는 관절에 하중이 한 몇 배 더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안전하게 산행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죠. 모든 스포츠 활동이든 레저 활동이든 해서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등산도 중요하지만 하산이 중요하다. 그때 무릎에 하중이 많이 미친다라고 하면 하산할 때 우리 등산 스틱 있죠? 이게 막대기. 등산 스틱을 가지고 하산할 때 같이 지탱을 하면 내 몸무게가 이쪽으로 같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에 좀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층에서도 살이 찌면은 이제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소에 살던 몸무게보다 무거워졌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살을 무리하게 뺐다가 관절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체중을 감량하면 관절염 증상이 좋아진다. 이거는 학설에서도 나온 거고요.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된 입증 자료인데, 그 전제 조건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이 무릎의 관절염은 대개가 당연히 내 몸무게 체중이 많으면 이 내 체중을 실는 이 관절이 무릎이라는 관절이고, 이 무릎이라는 관절이 꽉 누르면서 굽혔다 폈다 생활을 하게 되면 더 빨리 달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60kg의 사람한테 체중을 5kg 감량을 했더니 관절염 증상이 50% 좋아지더라, 반이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지. 몸무게는 정상인데 오히려 나는 좀 과소체중인데 이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체중을 뺀다, 오히려 전신 건강에 안 좋게 되겠죠. 네. 완치가 불가능하다 보니 적절하고 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연골주사, 뼈주사가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효과가 좀 궁금하고요.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도요? 이 뼈주사는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오히려 병원에 이렇게 진료하려고 있으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뼈주사 놔달라 하고 아예 오세요. 뼈주사가 효과가 있어요. 맞고 바로 아니면 2, 3일, 길어야 일주일 안에 관절 증상이 아주 좋아집니다. 아주 좋아지는데, 이거를 계속 장기 투여를 했더니 관절 상태가 오히려 안 좋아지더라. 증상은 아픈 거는 사라지는데 관절염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더라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뼈주사를 남용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그럼 뼈주사가 무조건 안 좋은 거냐? 아니요.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양으로 잘 투여를 하면 또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사가 뼈주사입니다. 네. 자,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기름칠을 한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기름칠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경우, 결국에 이제 부품을 갈아야 되는 경우가 옵니다. 수술하는 결정이 쉽지만 않을 텐데 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관절염이 심하면 수술해야 돼. 그 수술 잘 아실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돼. 비교적 큰 수술이죠. 근데 그건 잘못된 선입견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에 통증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초기에는 약물 투여나 물리치료, 운동요법, 생활습관 변화로 할 수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 한 중기가 지나서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큰 수술이 아닌 내시경을 통한 기법도 있습니다. 네. 관절에 쓰는 내시경이다. 그래서 줄여서 관절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 관절경으로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으로 무릎 안에 있는 이 관절 내부에 있는 손상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다듬고 그다음에 꿰맬 거 꿰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중기 정도 때 가능한 치료 방법이고 그 단계를 지나서 퇴행성 말기가 된다, 마지막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관절경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담스럽고 무섭지만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을 네. 하게 되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막기 위한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더불어서 운동법까지 좀 전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게 쪼그려 앉는 거를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일반 생활에서도 집에도 의자를 좀 놔두고요. 그다음에 침대 생활을 웬만하면 할 수 예.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계단,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올라가게 나는 계단을 오르내린다. 그렇지만 계단이 10층까지 있는 거주지는 없을 거예요. 예. 한 5층 정도인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중 감량, 내 운동을 위해서 계단을 막 오르내리기를 10층짜리를 뭐 한 두세 번씩 하겠다. 이거는 무릎을 오히려 더 손상시키는 거고 마찬가지로 등산. 말씀드렸던 등산도 오르실 때 내리실 때 조금 부담이 된다면은 조금 피하시고 그런 생활 습관 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절염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도관홍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